인터넷 주소창에 ltree.kr을 입력하세요. 네,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일면인데요. 회사채 기사가 났습니다. 회사채, 빙하기 온다. 올해 국내 회사채 발행량과 유통시장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회사채는 113조 3,705억, 어치로 작년보다 3.6% 감소했다. 내년에는 거래량이 100조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래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올해 회사채 거래량 감소는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시장 금리가 상승, 즉 채권 가격은 하락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달러 원 환율도 지금 1,200원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뒤에 기사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니까, 그죠?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채권금리도 같이 오르죠. 채권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봐도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기사에처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거의 회사채 그 시장 자체가 거의 죽어버리다시피 해가지고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 그 여러 가지 루트 중에 하나, 즉 창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겠죠. A23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 경색이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부작용 중에 하나. 김민정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에 빠진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신규 투자에 나서지 않고 보수적인 재무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신규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금 조달 비용이란 건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금리, 즉 이자율. 그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회사채 금리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를. 근데 이자를 점점 더 많이 줘야 된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자를 너무 많이 줘야 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그냥 빌리지 않겠죠. 빌리는 걸 포기해버리겠죠. 즉 회사채 발행 자체를 안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조선, 항공 등 시장의 신인도가 취약한 업종 기업에는 재앙이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자산전략실장은 이들 업종 중 일부는 벌어들인 이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자칫하면 내년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라 하면 이런 용어도 자주 나오죠, 신문에. 말이 또 어려워.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남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건 이제 빚을 갚아야 되죠. 갚을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유동성 위기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 회사채 시장이 아예 다 죽어버렸다. 거래 절벽이 생기다시피 했다. 그죠? 이어서 A8면에 환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달러 원 환율 상승 행진 가속, 내년 상반기 1,300원대 전망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가치가 치솟는 가운데 내년 2분기에 달러 원 환율이 1,3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전자, 자동차, 조선업계 등은 환율 상승이 호재지만
항공업계 등은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죠?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환율이 오를 경우, 환율이 내릴 경우 각각 그 울고 있는 업종이 있고 반면에 깔깔대고 웃는 업종이 있다. 그러면서 뭐 그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 자동차, 조선 이거는 이제 주로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수출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대금을 결제받는데 그걸 주로 달러로 받으니까 환차익이 오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상에서는 원화로 다 표시가 되는데 매출액이 상승한 걸로 되기 때문에 호재라는 거죠. 하지만 항공업계는 일단은 그 유류비 즉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 많이 들죠. 기름을 사오는데 그 기름을 사올 때 달러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부담이 되죠. 항공업체로서는. 그리고 비행기를 리스해서 많이 쓰는데 그 리스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임대다 보니까 즉 임대료를 내야겠죠. 그 임대료를 낼 때 주로 외국에서 그 비행기를 리스해 오기 때문에 달러로 또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럼 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렇게 내야 되는데 달러 값이 오르다 보면 또 부담이 되죠. 이 밖에 항공사들은 해외 체류비 이런 것도 전부 다 달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유로화 이런 걸로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항공업체는 유가, 즉 원유 가격이 올라도 울어요. 울 수밖에 없죠. 기름값이 오르니까. 기름을 사다가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유류비, 해외 체류비, 항공기 리스료 이런 것들 전부 다 또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또 웁니다. 환율이 올라도 울어. 그래서 항공 그 업종에다가 투자하실 때는 지표로서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달러와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유가, 기름값이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거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항공업종에 투자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와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예. 모건 스탠리는 내년도 2분기에 달러원 환율이 1250원으로 오르고 3분기에는 1275원을 거쳐서 4분기에는 13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뭐 지켜봐야겠죠. 근데 뭐 하여튼 뭐 달러원 환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율 얘기 나오면 항상 떠올리실 게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어디가 울고 어디가 웃는가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같은 그 A8면인데요. 그 밑에 AI 조류도 깜내기가 또 나왔어요. 경남도 뚫렸다. AI 확진 판정 뭐 이런 머릿 기사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동쪽은 이게 잘 안 뚫리는데 웬만해선 서쪽에 주로 뚫리지.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지만 철새들이 북극에서 있다가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다 싣고 운반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반해가 한국까지 오는데 주로 서쪽에 많이 머물다 갑니다. 철새들이. 동쪽에는 잘 머물질 않아요. 서식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동쪽은 그 바이러스가 동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없는데 좀 예외네요. 경남 산란개가 이제 알 낳는 닭을 얘기하죠. 그 개자가 닭개자, 알 낳는 닭. 산란개 농가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접수됐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네요.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남은 거라고는 제주도밖에 없네요. 경상북도하고. 근데 좀 불안합니다. 경북하고 제주도마저도 또 뚫리는 게 아닌가. 이러면 정말 대책이 없을 텐데. 그리고 물론 아직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또 설이 있잖아요. 설날. 설 되면 이제 민족의 대이동 그래서 이제 많이 이동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아마 그때까지 제가 봤을 때 이걸 막지 못하면 즉 해결을 못한다면 그때도 또 엄청난 속도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초긴장 상태고
이건 사실 2014년도에도 그랬죠. 뭐 항상 뭐 조류독감은 거의 항상 늘 요 겨울 요맘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설 명절 끼고 이러니까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조류독감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조류독감은 주로 닭, 오리, 뭐 메추리,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닭과 오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제일 많이 걸리는데, 저쪽에 또 한 분께서 또 지금 두려움에 벌벌벌벌벌 떨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분도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통화했는데 아주 불안해서 미치겠답니다. 그냥 죽고 싶다네요. 예. 다음 타자는 자기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꽥꽥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고, 막 무섭다고. 그래서 그게 누구일까요? 예, 돼지입니다. 돼지. 예. 그리고 돼지 아저씨들이 꽉꽉 하면서 어제 저한테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우리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해 죽겠다고. 그게 뭘까요? 구제역이죠, 구제역. 구제역. 그래서 그 구제역 사태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을 했었죠. 구제역 사태도 많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만약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구제역까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럼 우리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지금 닭도 못 먹어, 어? 계란도 없어갖고 지금 난리야.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네, 지금. 어? 근데 이제 돼지고기까지 못 먹는다 그러면 큰일이네요. 그렇다고 뭐, 그 돼지고기 대체제가 뭐 소고기가 될 수가 있나요? 소고기 값이 훨씬 비싼데. 소도 마찬가지죠. 뭐 소라고 안 걸리나? 그래서 저는 제발 이 구제역만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대비도 좀 해야 된다. 어떤 대비? 구제역이 만약에 뭐 당장 내일이라도 혹시 뭐 발생했다. 뭐 이렇게 뜨면은 잽싸게 뭘 사야 됩니까? 예. 구제역 관련주를 잽싸게 사야 됩니다. 근데 그 구제역 관련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수입육 관련주가 있습니다. 수입육 관련주. 요게 이제 또 오를 거라는 거지. 수입육, 고기 육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해외에서 그 고기를 수입해오는 업체들 관련 주가. 일단 그 3인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대국이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대국. 두 번째가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사료.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그 하늘사료, 그 다음에 대국. 요걸 좀 눈여겨봐라. 하늘사료는 그 한국냉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한국냉장의 최대 주주입니다. 한국냉장이 뭐 하는 데냐면 수입용 유통업체예요. 외국에서 고기를 들여와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국은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에서 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어요. 대국. 근데 사실은 이게 과거 사례를 데이터를 보면요.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석 달을 내지 한 넉 달쯤 지나고 나면 막 올라. 원래는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닭에 비해서는 즉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그 닭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구제역도 터지면요. 돼지들을 또 이제 살처분 한다고 거의 살처분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처분이 뭐예요? 그 살이 죽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살이 날 때 살.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다 또 파묻죠.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그죠? 그럼 공급이 또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오르겠죠. 그럼 돼지 고기 값이 또 오를 거란 말이지. 삼겹살 뭐 이런 게 이제 오를 거예요. 그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구제역 관련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 공급이 부족하면 그거를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공급을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입력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오를 테고 영업이익도 오르고 수익도 좋아지고 막 그런 원리 프로세스예요. 단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래서 막 삼겹살 예를 들면 삼겹살 가격이 막 실제로 오르기 시작하고 돼지고기가 마트나 이런 데 가도 예전엔 돼지고기가 많이 있었는데 양이 반으로 줄었다거나 이게 이제 피부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려면 체감을 하려면 그게 석 달 내지 넉 달, 길면 6개월 지난 그 시점부터 이제 막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때의 주가도 그때부터 이제 꿈틀대고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 조류독감 사태도 좀 예외가 발생했죠. 그 하림이나 이런 게 예전 같으면은 주가가 막 곤도박질 치고 그랬었는데 반대로 오르잖아요. 왜 오른다 이번엔 좀 아주 예외적인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선반영을 해서 오르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빨리 반영이 된 거야. 어떤 게. 닭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이니까 닭고기 값이 오를 거다. 분명히 공급이 주니까. 그럼 이제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 제품 가격,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게 뻔하고 그럼 매출도 늘어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예외적으로 조류독감이 터지자마자 지금 그 관련 업체들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 요, 요 수입력 관련주도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 같았으면은 구제역 터지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제 오르고 막 이러는데 안 그럴 것이다 이겁니다. 구제역 터지자마자 이것도 확 올라 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불행하게도 구제역까지도 같이 만약에 이번에 발생을 해버리면 잽싸게 수입력 관련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 이겁니다. 물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전에 기업 분석을 먼저 끝내놓고 안전하다 싶으면은 단기로 보고 이런 관련주들을 매수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국제면인데요. G2 무역 분쟁 격화. G2 어딥니까? 미국과 중국을 말하죠. G2 무역 분쟁 격화 땡땡땡 중국 GM에 350억 벌금. 그러니까 또 쌈박질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그 트럼프 아저씨하고 진핑이 아저씨하고 기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의 중국 합작 법인에 2억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8억의 벌금을 매겼다. 상하이 GM은 1997년 GM과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 상하이 자동차가 50대 50 비율로 합작으로 세운 법인이다. 상하이시 당국은 상하이 GM이 딜러에게 캐딜락, 시보레, 뷰익 등 일부 모델의 최저 판매 가격을 제시한 뒤 이보다 낮은 값에 판매한 딜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벌금을 350억 매겼다 이겁니다. 요 관련 기사는 거의 매일같이 지금 한경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무역위원회 신설했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아저씨가. 그래서 거기 위원장으로 나바론인지 나부랭인지 그 아저씨를 앉혀놨다고 제가. 우리 나부랭이 위원장 아저씨. 근데 이분이 대중국 강경파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이 어제가 아니지. 그저께 토요일자 기사였나요? 중국에서도 아마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고 농산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이런 걸 대비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터트리셨네요. 우리 진핑이 아저씨가. 벌금을 때렸는데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G2 간의 무역 분쟁이.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느 편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이거. 미국 편 들자니 그렇고 중국 편 들자니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갖고 진핑이 아저씨가 지금 화가 안 풀리고 있는데 점점 복잡하게 꼬여만 가네요. 이어서 같은 국제면이고요. 스모그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최악의 스모그 중국 아닌 몽골. 최악의 스모그는 사실 중국이 아니라 몽골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몽골이 중국보다 극심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몰골이 아니고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스모그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 비해 최고 5배 높은 수치까지 올랐다고 24일 보도했다. 몽골은 겨울만 되면 스모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전소가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가동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니까 겨울에 그럼 사람들이 그 난방으로 전기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 가동을 더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몽골은 발전소가 주로 그 화력 발전소인가 봐요. 주로 석탄 많이 떼나 보지? 울란바토르 외곽 거주지에서 난방을 위해 스모그를 유발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원인이다. 난방을 위해 스모그를 유발하는 연료. 이게 뭘까요? 석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1등이 원자력이잖아요. 1순위가. 그냥 큰일이네요. 그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뭐 스모그 난민 이런 또 신조어가 나타났더라고요. 스모그 난민. 뭐야? 스모그를 피해서 뭐 떠돌아다닌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례로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싶으니까 좀 스모그가 없는 지역으로 잠시라도 좀 피신을 하려고 그렇게 이동을 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동이 나버렸대요. 비행기표가. 항공사는 신나겠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재료가 나오면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경우는 뭐야? 대입을 해보면 울고 있는 사람은 이 북한이란다. 중국 주민, 예를 들면 북경 시민들이고, 웃는 인간들은 항공업체 CEO나 뭐 항공사 사장들이겠네. 비행기표가 동이 나버렸대요. 저 큰일이네요.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이렇게 날씨까지 안 좋아 버리면 더 울고 싶죠, 우리는. 스모그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도 거의 항상 그래. 이것도 뭐 거의 공식화돼 있습니다. 뭐냐면 뭐 1월, 12월, 지금 같은 12월이 될 수도 있고 1월 혹은 2월 요맘때인데, 겨울에서 이제 그 한파가 거의 다 끝나가고, 그죠?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도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한파가 몰아쳐 일주일 동안. 그래서 뭐 그 일기예보 같은데 다음 주 내내 춥겠습니다. 뭐 기온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요. 이러면서 그게 뭐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한파가 막 4일, 5일 계속 가. 그러다가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만사온 이런 식으로 그게 뭐 한 달 내내 그렇게 한파가 몰아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졌다가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잠시 멈칫거리면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어김없이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 이겁니다. 미세먼지. 그 얘기들을 갑자기 많이 합니다. 갑자기 날이 추웠다가 그게 이제 잠깐 한풀 꺾이면서 기온이 잠깐 영하로 올라갈 때, 영상으로 잠깐 올라갈 때, 그때 미세먼지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농도가. 그럼 그런 얘기 나오면 또 뭐야? 공식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겨울에 심하죠. 뭐 봄도 마찬가지지만 봄. 겨울에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봄보다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 미세먼지 관련주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550 마스크 만드는 회사. 물론 거기가 뭐 마스크 하나만 만들진 않죠. 그 산업용 접착제, 본드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550이 있습니다. 550. 손오공 할 때 550. 그게 맨날 뻑하면 반짝 급등을 해. 요 얘기만 나왔다면. 그래서 그것도 그냥 짧게 보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다.